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잠시 가만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전이라 할 수 있는 50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어기와 에너지가 쌓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명체가 여러분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면 그것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저도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를 따지느라 이런 현상들을 그저 미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를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자연과 인간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셨던 운때라는 것은 큰 파도가 오기 전에 바다가 먼저 조용해지듯 우리에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안으로 검은 나비나 평소 보지 못한 어두운 빛깔의 새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슬픔이나 곧 닥칠 정신적 시련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비는 영혼의 매개체라고도 하지요. 화려한 나비가 아닌 어둡고 무거운 빛깔의 나비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 내에 비워내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원망을 붙잡고 있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에너지가 집안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무거운 에너지를 감지한 생명체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닥칠 인간관계의 파탄이나 마음의 병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수님,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제가 만난 수많은 제자와 지인 중에서 갑작스러운 실패를 겪은 이들의 집에는 공통적인 징후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그 무거움을 견디지 못한 자연의 생명체들이 이상 징후를 보였지요.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보라는 상처상태 내 따뜻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 소리에서도 교훈을 얻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삶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온 그 작은 생명체는 여러분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가기 전에 멈춰서라고 보내온 마지막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여전히 탐욕과 아집으로 삶을 대한다면 그 운한 문제는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합니까? 그 신호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100년을 산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어 봅시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 인간의 몸과 그가 머무는 집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 들어 집안 구석구석에서 예전에 어떤 벌레들의 갑작스러운 출몰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개미떼가 줄을 지어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름 모를 작은 곤충들이 습기 찬 곳도 아닌데
자꾸만 눈에 띈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집안에 벌레가 들끓으면 가온자 운이 기운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결코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벌레들은 본능적으로 기체의 흐름이 정체되고 썩어가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몸에서 생명 에너지가 넘칠 때는 집안의 공기도 맑고 화창하지만 집주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지면 집안의 에너지는 차갑고 습하게 변합니다. 바로 그 습한 어둠을 벌레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제 지인 중에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어서도 쉬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안방 천장에 이상한 벌레들이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약을 뿌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큰 병을 얻어 쓰러졌고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그때 그 벌레들이 저에게 좀 쉬라고 네 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라고요. 50대 이후의 건강은 인생의 하반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신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곤 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안식처인 집의 환경을 통해 경고를 보냅니다. 벌레가 자꾸 보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일 수도 있으며 육체적인 과부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거울 속에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눈빛은 흐려져 있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아직은 괜찮다며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 그 작은 생물들은 여러분의 생명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라고 원망하기보다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정화가 필요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안에 낡고 헌 물건들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욕심과 강박도 내보내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건강을 잃으면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도 재산도 그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 불청객은 여러분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거친 전령사입니다. 그 신호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당장 일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우리는 누구나 안정을 꿈꿉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투쟁을 뒤로하고 이제는 조금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인생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혹은 가장 절실할 때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뱀이나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출현입니다. 현대적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뱀이냐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는 우리 삶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는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구렁이를 업신이라 부르며 집안의 제복가입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눈에 띄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집을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집안의 경제적 근간이나 복록후루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임을 암시합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재물은 단순히 돈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덕덕이 쌓여 만들어진 기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남을 업신여기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면 그 덕의 기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동물들이 나타나 경고를 보냅니다. 네가 쌓아온 공전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죠. 50대 이후에 겪는 재물상의 손실은 젊을 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일어설 기운도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무리한 투자로 한꺼번에 잃기 직전,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자꾸만 불길한 짐승들의 흔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돌렸지만 결국 그것은 그가 가진 탐욕이 불러온 운명의 경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평소 보이지 않던 거칠고 사나운 생명체의 흔적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요즘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가?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남에게 베풀지 않고 쥐기만 하려는 손은 결국 그 안에 든 것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하늘이 보내는 이 세 번째 신호는 사실 우리에게 배폐미학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옮길 운자를 씁니다. 즉 운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할 재물을 억지로 가두고 있으면 그 고인물은 썩게 되고 결국 사나운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신살이 넘어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돈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가치 있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집안에 들이닥친 흉한 기운을 기찌한 기운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거친 동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의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방어막은 바로 여러분의 선행과 겸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워진 마음을 다스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사나운 짐승처럼 들이닥쳤던 운명의 파도도 어느덧 잔잔한 물결로 변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신호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징조는 그저 현상일 뿐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수없이 목격한 사실은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외부의 행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인 50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사회적 자아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 시기에 닥치는 운한 대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상처와 독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미움의 불씨를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대접이 이 모양인가 하는 억울한 말입니다. 제가 철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요. 미움이라는 에너지는 그 어떤 독보다도 강렬해서 우리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길한 징조들은
사실 이 미움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여러분의 미움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나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자만심.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는 고집. 그리고 남들은 나를 무시한다는 열등감.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며 자신의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은 운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불길한 징조가 보일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졌구나. 내가 주변을 살피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수신수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낡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물건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해묵은 감정들도 함께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후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또한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한탄하는 말은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집안의 온도를 바꾸고 그 온도가 바뀌면 떠나갔던 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는 결코 너는 이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방향을 틀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100살 노인이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보듬기 시작할 때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제가 발견한 삶의 마지막 진실은 인생이란 결국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평온하게 남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징조와 경고들은 사실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워지라는 하늘의 다정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마치 해저물녘의 풍경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낮의 뜨거움을 견뎌내고 비로소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부드러움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욕망, 남보다 앞서가려 했던 조급함,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던 허영심을 이제는 노을 속에 녹여보내야 합니다. 제가 100살을 넘게 살아보니 끝까지 쥐고 있으려 했던 것들은 결국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오직 내가 베푼 사랑과 내가 누린 평온만이 제 곁에 남더군요.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에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떠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묻는 대신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묻는 이에게 운명은 결코 가혹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방과 거실을 늘 정갈하게 하십시오. 맑은 기운은 깨끗한 곳에 머뭅니다. 둘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3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그 3번의 호흡이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화가를 복부로 바꿉니다. 셋째,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할 만큼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살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을 운명이 끝났다는 신호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믿으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0세,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마음 한구석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노인의 마지막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안락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맑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